안 그래도 내용이 없는데 하면 알겠다. 아, 맞나? 알겠다.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거. 아, 그냥 그 레코딩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거 그냥 보여주면 하는 거 같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잖아. 아까 이제 국제적으로는 아까 개조, 그 다음에 신조, 화물의 그 화물로서의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최근에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 어, 화물 말고 작은 상선이, 예를 들면 상선이라는 표현을 그랬지만 강공선이나 이런 선종으로 보면 그래도 카고십에 해당하는 그런 선박에 예를 들면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 LPG 연료 사용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해양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부산에서 LPG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컨셉 자체가 전기 추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병이한테도 나중에 어떤 영향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4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중기부에서 지금 이런 과제가 채택이 돼가지고 해양대학교하고 뭐 성급 뭐 여기저기 기자재 업체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발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 얘기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IGF 코드, IGC 코드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화물을 이용한 거하고 그림으로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고, 그래서 IGF 코드 논의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 표를 보면 혹시나 현재 대체 연료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한 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실제 현재 대체 연료와 관련해서 실제 IMO에서 그래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논의됐던 것들은 천연가스, LNG 그러니까 그리고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LPG, 그리고 저인화점 연료. 여기서 저인화점 여기 다 저인화점 연료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인화점 디젤 연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라스에서 인화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도 이상의 연료. 우리가 지금 사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벙커들 그 C나 뭐 MDO나 이런 것들 다 60도 이상이거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지금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한창 이슈가 됐던 게 사실 2020년도에 0.5% 설파와 함유량 규제 때문에 그때 되게 핫했던 아이템이 사실 뭐였냐면 수급이 안 된다. 지금 뭐 대체 연료도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한데 그러면 자동차 연료와 같은 디젤 연료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한창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60도 미만의 저인화점 연료도 우리 코드나 협약에서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처음 이제 논의가 시작이 사실 되었었고 지금은 사실 바이오 연료 때문에 GHG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점 연료, 바이오 연료 뭐 이런 거와 연계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르웨이 언급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메탄올, 에탄올 관련된 제안해서 규정이 만들어졌던 부분. 근데 지금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잠정 지침들 구속력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코드는 강제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LPG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안을 했는데 좀 약간 좀 이 프랙티스를 일단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사실 노르웨이가 제안할 때도 자기 자국의 연안에 있는 그런 배들을 먼저 인더스트리하고 같이 만들고 해서 함께 성급이랑 규정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렇게 IMO로. 여기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객선에 메탄올, 에탄올을 개조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실증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이번에 LPG를 2018년도에 제안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 경험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사실 이게 좀 한국의 어떤 좀 R&D 관점에서나 뭐 아니면 뭐 규정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약간 조금 단점으로 좀 약한 좀 그런 점이지 사실. 질문 하나 보시겠어요? 예. 하게 된 배경, 저희가 제안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LPG 사실 제안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그런 그 우리 세월호 있잖아. 세월호 이제 터지고 나서 세월호 대체선을 하면서 여객선을 이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여객선 건조하면서 거기에 추진 기간에 LPG를 연료로 할 거라는 이제 그게 그 강한 푸시가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때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의 LPG 가격이 상당히 그 연료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었거든. 경제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LPG 협회하고 여기저기서 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런데 규정이 없는 거야, 이제. 규정이.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푸시가 있었는데 사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걸 좀 강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해수부에나 이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국제 규정도 없는데 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국제 규정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승인하겠다. 약간 이런 사실 뭐 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고 하면 IMO에 이렇게 문서를 제출해서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배 시간적인 뭐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된 거지. 뭐. 음. 그래서 그 일단 지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사실 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내법이 너무 좀 사실 잘 안 되어 반영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잘 안 되어 있고 좀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얘기기도 한데 지금 현황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예를 들면 저희 나점 우리가 대체 연료와 관련된 저희 나점 연료 추진 선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IGF 코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현재 지금 천연가스 LNG만 그 마련되어 있고 사조에 이제 사실 여기에 특례가 있는데 LPG의 연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사실 어려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배 지을 수 있겠냐고. 이 한마디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말만 사실 여기에 특례가 있지 어떠한 이제 사실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주 좋은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LPG나 어떤 다른 연료들이 나오면 바로 기준 만들지 말고 잠정 기준 만들어서 일단은 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LPG가 건조가 되면 LPG 연료와 관련해서 당장 건조를 하게 되면 지금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잠정 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어떻게든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요. 천연가스 외에 대체 연료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우리 국내 기준 개발 과정을 보면 사실 천연가스부터 볼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안전에 대한 잠정 지침, 아까 인테림 가이드라인이라고 잠정 지침이 먼저 개발이 되면 그럼 이걸 먼저 성급해서 사실 또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냥 사실 카피 앤 페이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지침을 만들고 그러면 또 국내법에도 이에 해당하는 가스 연료 추진 선박에 관한 기준 이렇게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렇게 해. 그리고 IGF 코드도 만약 이제 강제화된 이제 규정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이름을 다시 저인화점 연료 선박에 관한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국내법에도 이렇게 이런 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상 뭐랄까 수동적으로 IMO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이렇게 성급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예를 들면 KR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지금 LPG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니까, LPG에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국내법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IMO에서는 벌써 대한민국이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LPG 연료를 지금 잠정 지침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성급에서는 아까 전에 그런 LPG 협회나 아까 그때 세월호의 대체선을 만들기 위해서 LPG 협회에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성급에도 푸시를 하고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성급에서 IMO에서 그 개발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규정을 만들었어. KR에서 지침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 어떤 그런 그 환경과는 지금 이제 달라서 지금 당장에도 어떻게 보면 국내 기준 마련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저번에 저번 발표 때 사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 지금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LPG IMO에서 아까 전에 예를 들면 해수부의 어떤 처음에 그런 입장에처럼 IMO에서 규정 다 만들어 오면 국내법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모든 규정을 제안하고 나서 채택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 6년, 7년, 제일 빠른 게 일본에서 제안해가지고 물론 하물이긴 한데 3년. 그러니까 지금 IMO에서 지금 제안해서 기다려서 채택돼가지고 다시 그 국내법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당장에 지금 국내 국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이러한 기존의 루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거는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IGF 코드가 지금 아까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만 있는데, 향후 만일에 지금 잠정 지침들이 개발된 잠정 지침이나 향후 개발될 잠정 지침들이 이렇게 코드에 이렇게 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이건 참고로 그냥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IGF 코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B-2, B-3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연료들이 계속 이렇게 포함될 거다라는 걸 이제 국제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선급들의 어떤 사항인데, 지금 IMO에서는 좀 약간 논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사실 주요 선급에서는 LPG와 관련해서 대부분 개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LPG와 관련해서 국내법을 개발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원래는 만일에 아까처럼 대체 연료를 당장에 IMO에서도 개발된 규정이 없다. 근데 우리는 국제 운항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뭐 수소면 수소 대체 연료를 운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조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대로 사실 건조하려고 하면 엄청난 절차와 시간들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국내법에서의 어떤 대체 연료와 관련된 거는 아까 전에 그런 특례, 단순하게 이런 언급만 되어 있는. 그리고 아까 해양수산부 예규로서 그런 잠정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요약해서 지금 LPG와 관련해서 일단 내용을 보면 LNG는 지금 모든 게 다 개발 완료됐으니까 지금 LPG는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L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O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근데 국내법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저인화점 연료 추진 선박 기준은 있지만 실제 LPG 연료 사용에 대한 사실 법규가 없는 상황이고, 성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LPG 협회나 이런 강한 푸시가 있어가지고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LPG와 관련된 지침이 있고. 근데 실제 아까 타겟 선박은 뭐냐면은 우리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 그 규정을 개발하려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소형 선박들에 대한 규정은 아직 성급 규칙에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사점들이 아까 먼저 이제 사실 개발된 이 성급 규정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국내법 아니면 그 잠정 기준을 도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 그러니까 아까 IMO 지침 개발 완료되고 나면 사실 언제 개발될지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소형 선박 적용을 위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사실 아까 그 용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산학 그 해양대학교 산업 그 해양대학교에서 LPG 협회에게 어떻게 하면 규정을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1단계는 아까 전에 그 규제 자유특구 사업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자. 어차피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배를 만들 때 실증 선박을 만들면서 규정도 같이 만들자라는 게 이 스토리텔링이거든. 그래서 그 케이스 시습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빨리 성급에 빨리 승인 신청을 해라. 그러면 성급에서는 사실 선박이 실제 건조를 안 하더라도 그 설계 도면만 있으면은 사전 도면 승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빨리 코멘트도 받고 해가지고 위험도 평가도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그 소형 LPG 연료 선박에 대한 그 성급 지침을 작은 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있던 아까 그 규정이 있었잖아. 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이 할 때 같이 잠정 기준을 개발을 인풋을 해서 개발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실증 그 선박에 적용을 하자. 그리고 사실 벌써 용역을 그 케아라고 대한 LPG 협회하고 사실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정안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활용해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용역 보고서여가지고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좀 약간 지금 들었을 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단 승환한테 박수부터 한번. 질문할 사람 있으신가요?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규정이 만들어질 때 LPG나 LNG나 보통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실현 가능성이 보일 때 이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도입이 되나요? 아니면 좀 그런 규정과 기술의 이런 서로 따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잠깐만 아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기술이 먼저 규정은 거기에 따라가는 사실 모든 법도 그렇고 사실 그 기술이 먼저 개발이 하면 법은 따라가는데 얼마나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항상 규정이 그 기술을 막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런 그 대체 설계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술들이 먼저 따라가면서 아까 전에 그런 그 먼저 국내에서부터 대일 프랙티스가 육상에서 어떤 게 그런 게 비슷한 게 연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약간 그리고 연안에서 좀 약간 뭔가 실정이 되면 그 다음에 IMO로 들고 오는 그런 흐름이 그냥 제일 많이 보여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규정이 먼저 사실 생길 수는 없거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규정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미래에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떤 사실 법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우리 지금 생활에서의 어떤 법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다음 LPG 만약 규정 이제 논의되면 이 다음 타겟이 암모니아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요즘에 워낙 핫한 아이템으로 암모니아 연료 많이 얘기하니까. 암모니아가 왜 매력적인가요? 근데 어떤 이유로? 암모니아가 일단은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할 때 화학식에서 사실 우리 그 CO2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그냥 CO2 규제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 모든 연료들이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그 C하고 H의 어떤 CnHn의 어떤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산소하고 만나면 당연히 CO2 생기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보통 수소하고 지금 무탄소 연료라는 게 수소하고 암모니아 NH3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거지. 수소란다. 탄소가 없으니까 무탄소니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산화질소라고 이제 사실 그 온실가스 중에서 CO2 말고 이제 그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팩터가 엄청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 팩터가 큰 아산화질소가 또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작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게 혼소해가지고 암모니아하고 디젤하고 혼소해서 그걸 비율로 어떻게 해서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거는 현재 있는 내연기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기술을 많이 개발하지 않아도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에서 만든 엔진 기존 그래서 되게 듀얼 퓨얼로 했을 때 암모니아하고 일반 디젤 그런 아마 암모니아 레디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여기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LNG 같은 경우에 다른 뭐 노르웨이 같은 데서 먼저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규정 제안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은 먼저 자기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국내법을 먼저 지들이 그냥 만들어 가지고 선박을 건조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IMO에 제안을 하는 건가요? 그 메커니즘을 일단 보니까 보통 어떤 선박이 있으면 딱 그 국내법 있어야 되고 성급 당연히 소속된 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급 규정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급을 잡고 성급에서 개발된 규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국내법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정부와 성급과 그리고 선사하고 조선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랙티스가 제일 사실 좋고 이렇게 한데 그런 걸 우리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어떤 세월호 이후에 개인적인 생각은 세월호 이후에 어떤 사고, 책임 이게 잘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걸 저해하지 않나라는. 음. 그래서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만약에 이걸 진짜 나중에 누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좀 어떤 그런 일을 뭐 제품을 개발해서 뭘 하려고 뭐 한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것보다 먼저 무조건 선급 끼고 무조건 실증 받고 승인 받아 가지고 같이 뭐 안 되면 규정을 개발하든 이제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뭐 어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마 그 얘기가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LPG
인가 하는 이야기. 가령 예를 들면 디젤에서 LNG로 넘어가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LNG가 기존 디젤보다는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니까, 그지? 녹스나 속스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무탄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리뉴어블 에너지 쪽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세계적인 흐름인데 대한민국은 LPG로 약간의 어떤 가닥을 사로잡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왜 LPG가 하나의 특별한 그 프로젝트화가 됐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사실 국내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사실 그 뭐지 우리 LPG 협회의 어떤 우리 회원사가 우리 SK하고 아무튼 몇 회원사들이 있는데 거기 회원사들이 하나의 그걸 LPG가 어떻게 보면 크루드 오일을 가지고도 나오고 그 생산이 크게 뭐 LNG로도 만들 수도 있고 LPG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고 근데 크루드 오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소모를 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업화를 할까 그래서 밀고 있는 게 당연히 육상 자동차 연료 그거 나머지 하나가 이제 선박 연료인데 이제 그걸 되게 강한 드라이브를 보니까 국내에서는 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업화를 위한 그러니까 육상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어떤 그게 여기까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 부분이고 사실 환경성 관련해서는 아까 CO2 관점에서는 그 CF 값 우리 보통 우리 MDO가 우리 보통 베이스로 보면 3.2 정도 되고 LNG가 한 2.7 팩터가 근데 그 LPG는 한 3.0 되거든 3.0 그래서 LNG보다도 사실은 팩터로 보면 순수히 그 CO2 코렉션 팩터로 보면 사실 아주 그렇게 메리트가 아주 많이 있는 거는 아닌 부분이 사실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LPG가 티어 3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미세먼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을 거고 PM 측면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LPG 추진 선박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중간 단계의 연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LNG가 그런 중간 단계 역할의 연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막상 LNG 추진 선박을 건조하다 보면 사실 부수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면 그 스토리지 탱크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 특히 배를 건조할 때 그 탱크를 어떻게 뭐 설계하고 어레인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체 선박의 무게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로드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프로포션 파워가 또 늘어나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LPG를 적용을 하면서 LNG만큼 또는 뭐 비슷한 정도의 이미션 양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또 다른 메리트는 뭐냐면 아까 승만이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나 그 무탄소 연료로 가려면 하이드로진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는 배터리, 전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대형 상선에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기술이 아직까지는 걸마 단계야. 특히 에너지 덴시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해서 추진을 하는 것과 뭐 배터리나 퓨얼셀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하고는 이게 필요한 그 뭐랄까 뭐 시스템의 어떤 규모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퓨얼셀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형 뭐 저 오션 고잉 배에 프로펄션을 위해서 적용하는 사례도 없고 그걸 이제 진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연기관의 어떤 존속화라고 보는데 그게 아까 승관이가 얘기한 것 중에서 LPG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로 넘어가는 단계. 암모니아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워밍 포텐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 뭐랄까 연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렇게 만약에 암모니아 엔진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실제로 내연기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션고잉 베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뭐 친환경 그 shipping이라고 하는 게 단번에 어떻게 뭐랄까 그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LPG가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 그리고 그 아까 저 재우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제 기술이 먼저냐, 그 룰이 먼저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승만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기술이 항상 먼저 오고 룰이 이제 따라오는데 근데 워낙 기술 개발이 빨리 되고 혁신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술의 어떤 어드밴스먼트를 쫓아가기에 어떤 한계에 다다랐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뭐 예를 들면 LPG 선박을 만드는 거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 수 있지만 근데 LPG 선박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건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하나의 그 케이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IMO에서는 레귤레이션을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리스크 베이스드 접근법, 그 어프로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귤레이션이 있으면 그 레귤레이션을 내 적혀 있는 명시된 부분에 맞게 그 디자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터미니스틱이라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 뭐 선체의 어떤 갑판의 두께는 뭐 몇 미리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뭐 특정한 어떤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그 만족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FE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디자이너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만족하면 자기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설계의 어떤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지. 예전에 그 어떤 그 되게 스트릭한 레귤레이션을 보다 좀 플렉시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오프쇼어 유닛.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그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어떤 디자인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보편적인 레귤레이션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웠어. 특히나 또 초기 모델들이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레귤레이션들은 늘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함께 했었거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이 있으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리스크 레벨이 높으면 어떤 인핸스먼트 디자인이 들어가고 아니면 뭐 낮으면 이제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재호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규정이 먼저냐, 뭐 기술이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어떻게 뭐랄까 디테일한 어떤 규정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 맞고 하이 레벨의 어떤 규정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IMO의 어떤 2050년 타겟으로 뭐 총량 2008년 기준 50%를 줄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술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그런 규정, 앰비션 같은 경우에는
IMO에서의 어떤 이렇게 끌고 가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먼저 IMO가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면 그때 또 거기에 또 로우 레벨의 어떤 규정들은 또 이제 후속 작업으로 개발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팔리시 개념의 어떤 그 규정하고 테크니컬 개념의 어떤 규정의 그런 좀 주도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러니까 환경 규제는 항상 그 룰이 앞서고 세이프티 규제는 항상 그 시스템이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 타겟을 세워버리니까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 시스템 바이 시스템으로 또 검증을 하고 보통 이제 그런 사이클인 것 같은데. 맞아. 특히 근데 약간 그 대기 CO2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그런 좀 강한 것 같고 저쪽 마폴 쪽에 어떻게 보면 저쪽 어디 기름 배출 관련해서는 좀 약간 조금은 다른 느낌의 그게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실제로 마폴에서 그 대기오염 뭐 안엑스가 들어온 NS6 지가 6 들어온 지가 몇십 년 안 됐잖아. 맞아 얼마 안 한 됐어. 20년 정도 이제 됐. 20년 조금 넘었겠다. 1990 그러니까 음 그게 7년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되게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규정이 생긴 게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봐야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오일 그 선박이 그 어디고 저 바다에 오일 그 스필 일어나는 거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마폴이 생기면서 대기오염까지 오는데 아주 뭐 반세기 가까이가 걸렸지, 그지? 그러면 이 시각 다른 일단 질문이 없으면 오늘 요 내용은 여기서 마치.